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는 프로그램 타이틀을 오세아니아 위클리로 바꾸어서 호주, 뉴질랜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지난 21일 오클랜드 한인회관에서는 KBS 전국노래자랑 세계대회 오클랜드 예선이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예선에서는 해외 예선에서 가장 많은 36명이 참가해서 각자 자기의 노래 솜씨를 선보였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서는 가면 강물이여라 한줄이 거리에 서면. 한국 어디서 어디 고향은 어디세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고향 어디야? 이런 싸가지가 약산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줄까요. 호주, 뉴질랜드의 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양국 정치인 간의 말싸움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호주의 추방 정책과 인권 문제 그리고 지역 방위 문제를 놓고 호주, 뉴질랜드 정부 간에 험악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말싸움은 호주의 ABC 방송에 호주를 고향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30분짜리 프로그램에서 폭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피츠 사이먼스는 호주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뉴질랜드인들을 더 많이 구류, 체포, 추방한다고 말하고 뉴질랜드의 장관들이 호주의 추방법에 대해서 비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제신다 아던 총리가 40세 이하 여성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포천 잡지는 매년 비즈니스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이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포천 잡지는 2018 40 under 40라는 기사를 발표하면서 뉴질랜드의 아던 총리를 한때 DJ를 지냈고 뉴질랜드의 정치인이 됐다며 40세 이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꼽히기에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40 under 40에 꼽힌 사람으로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사장과 인스타그램의 공동 설립자 케빈 시스트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빅토리아주는 24개의 주요 건강그룹의 지원으로 오는 2025년까지 흡연율을 크게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퀴트 빅토리아, 호주의학협회, 심장재단 등은 타겟 25라는 계획을 세우고 금연법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빅토리아주의 빅헬스에 도움을 얻어 오는 2025년에는 흡연율을 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퀴트 빅토리아의 사라 화이트 사장은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하고 나아가 빅토리아주의 예산을 수십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서부의 성면광 때문에 생긴 위트눔 마을은 지금은 유령 마을로 변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1970년대에 폐쇄된 위트눔 성면 마을에 지금은 호기심 많은 관광객과 스릴을 찾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어 염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지방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주 퍼스에서 북쪽으로 1100km나 떨어진 위트눔 성면 마을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성면광이었던 이 마을은 공식적으로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수천 명의 마을 주민들은 성면에 노출돼 숨진 바 있습니다.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조사에 따르면 호주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영국보다 많아서 호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는 이번 조사에서 영국은 미국, 호주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고 밝히고 호주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2위 자리를 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해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영국은 해외 유학생으로부터 200억 파운드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영국의 대학들은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후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간호사들은 뉴질랜드에서 매일 인종차별과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시 대학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여러 명의 환자들은 이민자 간호사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대하는 방법에서 뉴질랜드 현지 간호사들과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거렛 브룬튼 교수가 지도하는 메시 대학 연구에는 53명의 1:1 면접 인터뷰와 전국적인 인터넷 서베이를 통해서 7개 지역 보건당국이 포함됐습니다. 브룬튼 교수는 이민자 간호사들이 느끼는 문화적 장벽은 놀랄 만큼 컸다고 말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캔터베리 경찰은 이 지역의 높은 자살률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캔터베리 경찰은 이 지역 자살률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크게 높다고 밝히고 그 이유는 지진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질랜드 전국에서 정신질환과 관련한 전화는 5만 건에 달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협회의 크리스 카힐 회장은 경찰은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최일선에서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서 네팔로 가기 위한 손으로 쓴 여권 신청 서류가 웰링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서류는 7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의 서류와 함께 내무부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몇 년 전 뉴질랜드 아카이브스에 넘겨져 보관되어 왔습니다. 뉴질랜드 아카이브스 측은 이러한 서류를 발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는 서류 열람표에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행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서류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1950년 2월 16일에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사인하고 손으로 쓴 여권 신청서라고 밝혔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당시 여권 신청 서류에 직업을 양봉가라고 적었고 여행 목적지는 영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스위스, 이탈리아로 적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1919년생으로 33살 때인 1953년 5월 29일 세르파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인물로 지난 2008년 1월 11일 오클랜드에서 숨졌습니다. 오클랜드 의회의 한 의원이 저소득 커뮤니티의 교회에서는 11조를 규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11조는 개인소득의 10%를 교회에 내는 것으로 마누카우 지역 아페소 콜린스 의원은 가난한 가정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11조는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왜 오클랜드 시내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데 11조를 강조하느냐며 이를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웰링턴의 한 교인은 교회에서의 헌금이 큰 압박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헌금을 낼수록 교회 내에서 발언권이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거와 똑같은 수법으로 속이고 있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로 주한미군 가족 철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년 9월 끝난 북한인권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다시 입법화됐습니다. 영국 선데이 타임스는 유럽연합 이탈을 둘러싸고 메이 영국 정권의 기본 방침은 영국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2%에 그쳤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3%에 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이탈 후에도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온건 노선으로 바꾸어 유럽연합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강경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폐기를 향한 기운을 고조시키기 위해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국제 NGO 등이 메달과 상장의 공식 복제품 전시를 22일부터 히로시마시 원폭자료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6일까지 열리며 8월 8일부터는 나가사키시에서 개최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체제 보장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에 평화 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평화 체제 구축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평화 협정과 관련한 VOA의 질문을 받고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종전 선언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비핵화 없이 종전과 평화 체제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 CNN 방송은 익명의 정부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평화 협상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는 평화 협정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평화협정부터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That means an end to the U.S. alliance. That means no more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no more extended deterrence, and no more nuclear umbrella over South Korea and Japan. And so those are the first steps to guaranteeing their survival, and that's what they are trying to attempt with a peace agreement.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9개월 동안 북한은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았다며 현재 북한과의 대화 진행 상황에 매우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대화에 진척이 없어 참모회의에서 격노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일축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행동 없이 요구만 들어주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